안녕하세요.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 제목은 일 만드는 개발자와 일 부풀리는 개발자. 되게 이제 미묘한 제목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내용은 사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받아들이시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대학 졸업생이시거나 졸업하셨거나 직장인 초년생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어서 받아들이는 게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들어본다라는 느낌으로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민태라고 하고요.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에서 배민 웹 개발팀이라는 팀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프로그래머라고 불리우기를 좋아하고요. 요즘 다들 개발자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경력이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 시니어라고도 많이 불리기도 하고, 이제 아재죠, 아재. 말하자면.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프로그래머라는 단어를, 요즘 해커라는 말도 많이 쓰긴 하는데 약간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사오구를 붙여봐도 어쨌든 그냥 아재인 사람이고요. 제가 이 발표를 의뢰받았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몇 살 정도 돼 보이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요즘 영양이 불충분하신 것 같아요. 눈 영양에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내일 모레면 거의 50이 다 돼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아재인데, 말하자면 너무나 극명한 아재죠. 예, 너무나 극명한 아재인데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제 주변에 여러분 나이대의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어떤 그걸 궁금해하는지 사실 잘 몰라요. 만나볼 기회가 별로 없다 보니까 나름의 상상을 해야 하는데, 상상을 해서 내린 결론은 대부분 이제 꼰대스러운 결론으로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저희 팀원들을 불러놓고. 저희 팀원 중에 여기 한 명이 와 계시기도 한데, 뭘 궁금해하냐. 저희 팀원들도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21살도 있고 25, 6 이렇게 되게 많아서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이 광범위해서 그냥 제 마음대로 질문, 궁금증을 다 듣고 제 마음대로 제가 잘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 골랐어요, 주제를. 결국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젊은 분들보다 유일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다양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해봤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오늘 장표에는 오늘 실제 테크 콘서트여서 기술이지만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코드나 기술 얘기는 사실 1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약간 그래서 실제로 예상을 하셨던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프로그래밍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개발자 혹은 프로그래머 혹은 해커 이런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실 되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일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일이라는 거의 범주가 너무 넓다 보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약간 개발자, 프로그래머들은 메이커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만들어내는 거를 일로서 다루는 사람이라는 전제를 좀 깔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범주가 사실 너무 광범위하고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월급을 받아가면서 회사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혹은 내가 오너가 된다던가 뭘 하더라도 이 일이라는 본질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혼자서 다 할 수도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사람도 일 주변은 항상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 오늘 주로 할 얘기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태도와 전문성 혹은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개인적인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을 대하는 개발자로서의 어떤 태도, 우리 이제 개발자가 되거나 혹은 개발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전문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쪽 IT 직종의 어떤 일이나 다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래머들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굉장히 기반한,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의견을 냈을 때 그 의견의 대부분의 기반이 되는 건 전문성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사실 충분한 설득력을 얻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렇게 일 주변에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이라는 본질적인 게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이 일을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걸로 한정하면 일이라는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광의적인 개념의 출발 지점은 어딜까라고 생각해 보면 어딜 것 같아요? 그죠? 잘 모르겠죠? 이런 뭔가 이렇게 소문답 같은 질문은 사실 대답하기가 되게 힘든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발표를 하시게 되면 꼭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양념처럼. 얻는 게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얘기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출발점을 저는 requirement라고 생각해요. 요구사항. 그게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뭐 회사의 사장님의 요구사항에서부터 시작한 일도 있을 테고, 혹은 기획자, 혹은 디자이너, 혹은 영업부터, 혹은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요구사항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요구사항에서부터 일이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서는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 그러니까 요구사항은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최근에 저희 회사도 이제 그 분기마다 상담을 해요. 면담 같은 거를 팀원들하고 이제 팀장하고 하는데 저희 팀원 중에 이제 신입 개발자죠. 한 2년이 채 안 된 신입 개발자인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요구사항을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뭔가를 만들다가 개발하다가 디자이너가 요건 요렇게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자가 요것도 요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요건 요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구사항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고민인 거예요. 이걸 다 들어줘야 되는 건가? 아니면 하나도 처음 얘기랑 다르잖아요. 아니면 다 잘라야 되는 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건 본인이 생각하기에 요거는 내가 한 2-3시간만 더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주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며칠 더 걸리지만 막상 내가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안 해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해보고 싶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겠죠.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굳이 팀장한테 그런 걸 면담 때 질문을 한 이유는 머릿속에 이런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본질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뭘 하고 있지? 일이 도대체 내가 왜 여기서 무슨 일을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결국은 뭘까요? 주니어 개발자로서 내가 결정권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후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조언을 구한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는 게 좋을까? 라는 상상을 한번 해보면 거꾸로 역할을 바꿔서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해 주면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일단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직업인과 직장인. 이 직업인과 직장인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정말로 이제 그 아재스러운 말로 옛날에 그런 말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평생 직장이 큰 가치였다면 요즘은 사실 평생 직장이 가치가 아니잖아요. 이직이 된다는 게 이직을 하고 다닌다는 게 흠이 되는 시대도 아니고 한 직장에 오히려 오래 다니면 특히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현실적으로 정말로 저 직장에 한 7-8년 다니신 분이 이직을 이력서를 갖고 왔어. 그럼 일단 색안경을 먼저 끼고 봐요. 왜 7-8년이나 다녔지?
저기서 고인물이어서 일로 이직을 하려고 하나? 사실상 그렇게 오래 다닌 거를 그렇게 장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그 오래 다닌 게 굉장히 성실하구나 이렇게 봐주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자한테 요구되는 어떤 그 자세나 뭐 이런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직업인으로서의 자세를 굉장히 많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회사가 달라지더라도 조직이 달라지더라도 그 사람 자체의 어떤 직업,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과 프로페셔널리즘이라든가 뭐 이런 거의 가치를 충분히 본인이 그 외부에 발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기를 이제 요구를 하는데요. 직장인이라면 사실 내가 월급은 사실 내가 특별히 일을 10개를 하거나 5개를 하거나 혹은 똑같은 일을 더 성심성의껏 하거나 혹은 적당히 해도 똑같은 월급을 받잖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이제 월급 상승률이 조금 다르겠지만 평가에 따라서 뭐 어찌됐든 적당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안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는 주변에 언제나 널려 있어요. 조금만 머리를 굴리면 그래서 적당히 일할 수 있는 티 안 나게 그게 전형적인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자세인 거죠. 그래서 당신이 직장인이 되고 싶습니까? 직업인이 되고 싶습니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것을 어떻게 그런 요구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결정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실제로 그 친구의 고민은 그런 거겠죠. 뭐 어떤 거냐면 어떤 일이 있고 내가 제품을 여러 사람과 같이 만들고 있는데 이걸 내가 결정할 수 있을까? 꼭 상사한테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닐까? 허락을 받고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회사마다 분위기가 좀 다를 텐데요. 조직마다 좀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창의적인 결정들을 하기를 원해요. 저도 팀원들한테 사실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결국 제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사실은 최대한 협업자들과 같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요구사항이 제품을 더 잘 만들 수 있고 그 제품을 쓰는 고객이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좋겠다. 거기에 일정이 더 늘어나거나 혹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케어해주거나 혹은 뭔가 밸런스를 맞춰주는 일들이 그 상위 조직장이나 조직이 해야 하는 일이겠죠. 예를 들면 뭐 그 조직이 이건 하고 이건 말아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잘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을 해주는 게 이제 일종의 인프라로서의 조직과 조직장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발자들이 어떻게든 일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뭔가 제품이라는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이게 본인 생각에 이 제품에 이게 들어갔을 때 제품이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관점으로 항상 판단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땐 나중에 팀장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상황들은 사실은 일을 더 열심히 해라는 일종의 백그라운드가 깔려 있긴 하지만 실제 직업인으로서 뭔가 스스로를 가치를 계속 쌓고 이후에도 더 좋은 회사 혹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멋진 제품 만들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수적인 어떤 그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나는 주니어인데 하면서 막 고민을 하는 내가 결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떨쳐버리면 좋겠다. 그리고 주니어와 시니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 26년, 5, 6년 직장 생활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지만 개발자로서 여전히 어느 지점이 주니어고 어느 지점부터 시니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주니어로서의 어떤 열정과 어떤 그런 마인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일을 더 잘하면 시니어인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뭐랄까요?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장점, 자기 상태의 장점을 충분히 잘 끌어올려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결정들을 스스로만 해 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스스로의 가치를 많이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런 작년에 제가 많이 얘기하고 다녔던 팀원들한테 그런 얘기인데요. 주니어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습관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무섭게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습관인 것 같은데요. 습관을 한번 들이기가 되게 어렵지만 습관이 또 한번 내 몸에 배면 이게 굉장히 떨쳐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주니어 때는 일종의 스펀지 같아서 이게 올바른 일인지 혹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일인지 이거 잘 판단이 잘 안 설 때도 일단 막 열정이 되게 굉장히 높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일들을 한 2, 3년 하다 보면 운이 좋게도 좋은 습관이 몸에 배면 좋은데 안 좋은 습관이 몸에 배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꼰대스러운 안 좋은 습관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그런 관련된 거를 이제 지적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반발심이 생겨요. 기본적으로 방어 기제가 누구나 사람이라면 작동을 하게 돼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지? 혹은 이건 잘못된 방법이라고 하지? 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실제로 되게 건강하고 건전한 방식의 사고방식과 일하는 방법들을 초창기 때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주니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를 좋은 습관을 익힌다는 측면에서요. 다시 이제 앞으로 좀 돌아와서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개발자 관점으로. 요구사항은 통상적으로 이런 흐름을 갖는 것 같아요. 요구사항이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서 일단 분석을 해야겠죠.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의 결과로 이제 플래닝을 합니다. 계획을 하고 요거는 얼마 정도 걸리니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계획들을 쭉 세우고 그런 다음에 계획이 세워지면 이제 실행을 하죠. 실행이라는 건 이제 개발하고 실제 개발 결과물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결과를 이제 측정하죠. 뭘 기준으로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고 뭔가 틀어진 것 같아 혹은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걸 보정하고 그래서 측정이나 보정에 대해서 다시 분석하고 이 사이클을 이제 계속 도는 거죠. 결국 이 사이클이 굉장히 소프트웨어 개발의 기본적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예외가 항상 발생해요. 어떤 소프트웨어도 저런 형태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거의 똑같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서 각 구간별로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예외가 발생하는데 예외는 왜 발생할까? 왜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한자죠. 굉장히 어려운 한자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사람 때문에 예외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사람이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발생시키는 예외는 굉장히 어려워요. 흔히 말하면 사람을 다루는 기술 혹은 사람과 관계를 다루는 기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소프트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발자들이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개발 일을 하면서 소프트 스킬이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그거에 대한 인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인지를 함에 있어서도 고칠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소프트 스킬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을까도 사실 큰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자 특성 그러면 이제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왜냐하면 이제 코드를 짠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런 논리성과 어떤 합리성의 기준의 어떤 뭔가의 세계를 계속 켜켜이 쌓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의 방식들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전혀 논리적이지 않게 튀어나오는 요구사항이라든가 어떤 생각들을 접수해서 그걸 다시 그런 분들한테 피드백 주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라고 느끼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되게 진부하게도 커뮤니케이션, 일함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커뮤니케이션에서 늘 익셉션이 발생한다. 이런 걸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건 뭔가요? 약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요구사항과 전혀 다른데요. 그랬더니 요구사항대로 만들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아니, 왜요?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약간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랄까요? 이렇게 되게 신기한 현상이에요. 바라보고 있으면. 그래서 요구사항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요구사항을 또 사람이 분석하고 측정하고 계획하고 보정하지만 그 사이사이 언제나 사람이 끼어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개발자가 비개발자 직군들, 예를 들면 뭐 디자인, 뭐 기획, 뭐 혹은 마케팅, 혹은 영업, 여러 가지 그 개발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그분들이 개발에 대한 내용을 모른다는 것도 전제해야 되지만 나도 개발자들도 그분들의 전문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늘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개발자들이 나는 그 분야도 어느 정도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듣고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하고 그냥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회사 조직 문화상 되게 이런 방금 이 개발의 사이클에 밀접하게 그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식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갖고 있는 회사는 조금 더 그런 요구사항부터 최종 프로덕트 만들어진 것까지의 갭이 좀 좁은 편이고, 그렇지 않고 요구사항이 한번 딱 들어가면 개발 쪽에서 쫙 만들어내고 2달 뒤에 짠 하고 데모하는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조직에서는 되게 갭이 큰 제품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조직과 무관하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갭을 없앨 수는 없지만 최대한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건 개발자 역할이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개발자가 먼저 다가가서 이건 내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정말 맞냐라고 한 번이라도 더 물어보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갭은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개발자 자체가 메이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뭐랄까요, 일을 잘 벌리는 사람이죠. 잘 만들어내고 크게 하고 그래서 제품이 더 좋아지게. 근데 거꾸로 이거를 자기 식대로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계획을 하는 지점에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해요. 어떤 요구 사항이 있고 플래닝을 해요. 그래서 A 타입과 B 타입이 있으면 실제로 계획은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경우가 거의 제 경험상 0에 수렴해요. 이런 걸 만듭시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계획대로 딱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바뀌고 끊임없이 보정하는 게 이제 결국 일이라는 거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계획 단계에서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요구사항을 내는 사람, 분석하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 혹은 디자인하는 사람, 각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어요. 의도를 그냥 백인백색이라고 모두 다 각자의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 의도를 사실 서로 크로스 체크하지 않으면 사실은 잘 몰라요. 내 마음속의 의도인 거지. 저 사람이 좀 알아주기를. 내 눈빛만 보고.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일들은. 그럼 이제 그 서로 체크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완성도 있는 마지막 결과물은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각각 역할과 조직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숨겨진 의도 혹은 마음속에 있는 의도, 말하고 싶었지만 물어보지 않아서 말 안 했던 그런 의도들, 이런 의도들이 실제로는 선과 악은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정말 악이고 얘는 악한 거고 얘는 되게 선한 의도야,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각자의 어떤 가중치, 각 자기 역할로서의 가중치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발생한, 혹은 그 조직 혹은 사람의 어떤 프라이어티에 따라서 발생하는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잘 조정하고 확인하고 하는 역할들, 즉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들이 이제 개발자들이 잘 해야 하는 역할인데, 실제로는 정말 선하고 악한 의도가 존재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이상적으로 세상에 선도 없고 악도 없어 이렇지 않고, 실제로는 어느 지점에서는 저건 정말 나쁜 의도인 경우도 있고 어떤 건 되게 선한 의도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제품이라는 걸 기준으로만 딱 봤을 때는 분명히 선한 의도와 악한 의도가 존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실제 제품은 우리가 만드는 게 결국 제품이잖아요. 그죠? 제품이어서 모든 결정에 중심엔 항상 제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신입 개발자가 어떤 여러 가지 바뀌는 요구사항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라고 팀장한테
상담을 했을 때 정답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결과가 제품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해야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준은 제품을 통해서. 근데 제품이 아니라 단지 내가 뭔가 이만큼 일하고 더 이만큼 일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라거나 혹은 더 다른 제품과 전혀 무관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계획하거나 실행한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극단적으로 자기만을 위한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품과 상관없이 오로지 내가 한 결과를 잘 어나운스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10%한 것보다 10% 했지만 한 100%한 것처럼 느끼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왜냐하면 잘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른다는 전제로. 근데 실제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개발자로서는 어떤 도덕성이나 뭐 이런 관점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기 커리어에도 좋지 않고 결국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이 분야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사짜야. 라는 걸 다 알아요. 쟤는 허풍쟁이. 뭐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정말 좁아요, 이 분야가. 그래서 항상 그러지 않기를, 항상 조심하고 선한 의도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거의 강조를 드리면 이제 사람하고 일을 하는 거다 보니 동료를 위한 개발이 됐으면 좋겠어요. 동료 개발자를 위한 혹은 동료 디자이너, 기획자, 사업, 비즈니스, 동료를 도와줄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현대 시대에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가 이제 굉장히 흔하지 않은 분야인 것 같아요. 거의 소프트웨어 분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 손쉽게 만든 것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동료들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엇보다 어쨌든 그 동료들과 함께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 제품 뒤엔 고객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 고객을 위한 되게 진부한 얘기지만 고객을 위한 개발자로서 어떤 가치를 계속 보여줄 것인가 고민해야 되고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 장표인데요. 고객이 되게 진부한 얘기잖아요. 고객을 위한 개발을 해라. 고객을 위한 고객을 생각해. 뭐 이런 얘기 되게 진부한 얘기인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누군가가. 굉장히 뭐 20몇 년 동안 개발 일을 하셨는데 그동안 만든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질문을 받는단 말이죠. 되게 많은데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서. 엄청나게 많은 걸 만들었지만 없어요. 그 도메인이 살아있지도 않고 뭐 제가 캡처를 떠서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없을까요? 고객이 사라져서. 고객이 떠나면 내가 엄청 열심히 열정을 갖고 만든 것도 한순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잊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냥 내 기억 속에. 그래서 꼰대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옛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나 땐 말이야. 내가 뭘 만들었는데. 그죠? 술 먹으면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지만 보여줄 수는 없어. 그래서 정말 나중엔 저 사람이 그걸 만들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 그죠? 결국 그만큼 고객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하면 이 서비스 업계는 굉장히 치열해서 오래 살아남는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아서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개발자뿐만 아니라 노력을 해야 한다. 라는 거. 지금은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도 좀 막막하게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제품과 고객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개발자가 되고 싶은가라고 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제품, 프로덕트의 품질을 늘 고민하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동료 개발자한테 더 난치할 수 있을까? 팀장한테 잘 보일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오로지 제품만 생각하는 결국은 다 알아줘요. 그리고 품질을 함께 높이는 건 결국 동료들이라는 거. 그래서 동료들과 협업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배려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품질에 기여하는 열정적인 내가 하는 행동이 주변 개발자들한테 혹은 동료들한테 이렇게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뿜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개발자가 되는 것들 꼭 기술뿐만 아니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술보다 중요한 것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자세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고 익힐 기술들을 더 빛나게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 제가 발표를 준비를 했고 질문이 있을까 해서 설마?
있네요. 질문이 엄청 기네요. 무슨 일이죠? 네. 팀원을 뽑는 시니어의 입장에서 현업에서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전혀 없는 신입 개발자에게 원하는 역량이나 지식 수준이 있을까요? 있죠. 제 생각에 여러 신입분들은 어제도 제가 동료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요. 신입으로 직장 하는 입사하는 건 정말로 지옥 같은 어려움 난이도인 것 같다. 우리가 지금 태어났으면 우린 다 실직자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요즘 분들 정말 특히 신입 들어가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원하는 게 많죠. 근데 이제 회사마다 조직마다 되게 다른데요. 저희는 기본기를 되게 많이 봐요. 응용기술보다는 기본기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 때 혹은 아주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응용기술을 제가 이것도 해봤어요, 저것도 해봤어요 보다는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기술 역량을 얼마나 충분히 잘 익히고 있는가. 사실 그게 제일 기본이긴 한데 요즘 많이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건 조직마다 회사마다 다 틀려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적당한 이직 주기가 있을까요? 그죠. 우리는 개발자니까 데이터를 신봉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한 26년간 일한 거를 나누기를 해봤더니 평균 3.5년에 한 번씩 이직을 했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 3, 4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회사도 한 2년쯤 다니면 그 회사 업무에 되게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걸 해도 사실 그 회사만의 어떤 일하는 공식이 생겨요. 내가 그 공식에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몸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에 있어 힘듦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람은 되게 그죠? 뭔가 이렇게 금방 나태해지잖아요. 거기에 안주하면 금방 이제 뭔가 된 거예요. 그래서 5, 6년 이상 다닌 개발자를 언뜻 이렇게 약간 색안경 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약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긴 한데 이건 뭐 워낙 그죠? 민감한 질문이죠. 적당한 시기에. 개발 쪽 직종에서 한 직장에 오래 있었다는 것이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이 말씀드렸는데 잦은 이직이 나쁘게 보이지 않는 만큼 한 군데서 오래 일한 것도 나쁘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그죠? 개발 분야마다도 약간씩 다른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제가 프론트엔드 쪽을 있다 보니까 워낙 트렌드에 민감하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하나 제품을 만들면 이 제품이 커지면 사실 나중에 새로운 기술을 넣고 새로 개발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디펜던시들이 있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서비스가 되게 잘 돼서 계속 간다고 하면 이걸 재개발하거나 혹은 새로운 걸 뭔가를 넣기가 되게 쉽지 않은 상황이 생기면 사실은 어느 순간은 되게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맨날 쓰던 것만 쓰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야는 굉장히 오래 가야 되는 분야들도 있죠. 그리고 하기 다루기 힘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검색이나 뭐 이런 애들은 뭐 검색 개발자가 막 회사를 막 계속 옮겨 다닌다거나 뭐 그러지는 잘 않잖아요. 그러니까 분야마다 약간씩 틀리긴 한데 트렌드에 민감한 개발 분야라고 하면 조금 사이클이 좀 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당연히 길 수도 있고 그렇겠죠.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회의 마무리 단계의 요구사항을 모두 모아 확인하려고 하면 팀장님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무안을 주는데 이런 건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죠.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내용이 충분히 다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저희도 회의 문화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제 수정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이제 그 앞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마지막에 요구사항을 모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부분에 이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할 거야라고 하는 아젠다를 딱 정해놓고 그 컨센서스 하에서 회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거 없이 막연하게 우리 한번 여기서 부러뜨려 봅시다 하고 시작하면 너무 장황하고 뭐 애매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과 끝을 그리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범위를 굉장히 좁혀놓고 시작하는 게 효과적인 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한을 준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무한을 주면 그런 팀장이 있으면 이렇게 굉장히 혼나거든요. 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좋은 회사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이직을 고려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면접 때 좋은 팀을 고를 수 있는 팁은 이거는 진짜 케바케 복골복인 것 같습니다. 신입 개발자, 사회초년생 직장으로 스타트업, 대기업 중 어느 방향?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좋은 회사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신입 때 신입 시기가 왜 중요하냐?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좋은 업무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회사가 어딜까 생각해 보면 내가 어느 회사에 가는 게 좋을까를 고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제품의 품질의 코드 퀄리티도 포함이 되나요? 그럼 당연한 거고요. 당장 다음 주 월요일에 오픈이 되게 기네요. 서비스가 매일 사업 방향의 기획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5명이서 개발을 하다 3명으로 인원이 감소하였고 임원진은 당장 완성도보다 서비스 오픈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기획에 맞춰 개발을 해야 하니 야근 및 주말 출근을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으며 시간 맞춰서 개발하는 것이 좋은 개발자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개발에 대한 흥미가 잃어가고 의지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정해진 기간에 개발만 하면 좋은 개발자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만약 그게 좋은 개발자라면 제 마인드를 바꿔야 할까요? 네, 눈물이 일단 앞을 가리네요. 이거를 말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개밥 먹기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저기 이제 저런 거죠. 비즈니스적으로 오픈이 되게 중요해. 뭐 제품의 품질보다 일단 빨리 시장에 나가는 게 중요해라고 하는 조직 안에 컨센서스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그런 거친 밥도 먹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게 계속 반복된다. 이번에도 개밥 먹었는데 다음에도 개밥이고 그 다음에도 개밥이면 이제 이직을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죠? 이런 게 되게 안 좋은 사인이에요. 시그널이에요. 개발하는 것, 이렇게 시간에 맞춰 개발하는 것이 좋은 개발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조직에서 뭔가 그런 너무나 선명한 메시지잖아요. 되게 레드 사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신입 개발자가 읽으면 좋은 책이나 글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 테크블로그에 저희 CTO님이 올린 글이 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고객을 위해 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토 서비스 같은 경우 종류가 다른 고객이 있을 것이고 생각됩니다. 배민의 경우 사장님과 일반 사용자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 어떤 고객을 위해 요구사항을 조율하고 개발하십니까? 혹시 저희 회사 입사지원서 넣으신 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양쪽 다 밸런스를 굉장히 맞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어요. 되게 당연한 소리인 것 같긴 한데 배민은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초기에는 일반 고객한테 가치를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한 2, 3년 전부터는 뒤에 이제 실제 사장님들한테도 가치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두 군데 다 밸런스를 맞추기에는 너무 사람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추고 있는 단계고 이제 뒤쪽에 좀 사장님들한테 집중을 많이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오늘 끝낼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대기업의 경력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공부를 충분히 해서 대기업의 신입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까 비슷한 얘기인 거죠. 그죠? 어렵습니다. 발표자님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 팀원인가요? 네, 열려 있습니다. FE 개발자 경력직 채용 시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본인 거죠.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하면 개발자가 다 비슷해요. 그리고 신입 개발자한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기본기.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에서 1차 면접 혹은 서류 면접에 탈락률이 높은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거의 그게 안 돼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혹은 면접에서 내가 뭐 해봤어요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 탁 물어보면 대답 어버 하면 그냥 바로 탈락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여러 직장에 계셨다고 하는데 어떤 스타일 가진 직장이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배달의 민족이죠. 첫 질문과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배민을 기준으로 신입 개발자에게 기대하는 기본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술 지식과 면접 때 중요한 요소 같은 거. 아까 뭐 비슷한 얘기 계속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정말 일을 하고 싶어요. 내가 잘할 수 있어요. 라는 거를 되게 에너지가 막 면접자한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어필하는 그런 그 에너지가 느껴지게 하시는 면접자분들은 거의 다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이 태반입니다. 신기하게도. 뭐 여기 떨어지면 뭐 저쪽 들어가죠. 뭐 약간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어딘가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팀원은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잘 다뤄야 하는데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합리적으로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을 주게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본인이 결정한 것들을 한번 해서 만약에 이제 그게 사업에 혹은 프로덕트에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어떤 걸 선택해도 크지 않다고 하면 그걸 한번 해보고 주변의 피드백들을 직접 느껴보게 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거 어려운 일들이 있었네요. 원천 기술이 핵심인 것 같아요. 원천 기술. 그죠? 네, 원천 기술 중요하죠. 하지만 요즘 개발 성향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원천 기술이냐라는 거 생각해보면 예를 들면 뭐 리액트를 잘 다루는 게 원천 기술이에요?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로 리액트 같은 걸 만들어내는 게 원천 기술이에요? 라고 하면 사실 회사의 상황과 비즈니스의 상황에 따라 되게 다른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자 중 정년까지 꾸준히 개발자로 커리어를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중간에 PM이나 다른 방향으로 커리어를 바꾸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확률은 얼마 되는지. 근데 당연히 이제 모든 게 사실 피라미드 구조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숫자는 줄어들기 마련이고, 밑에, 어떤 티오가 없다면 결국 갈아타야겠죠? 갈아탄다는 건 냉정히 말하면 경쟁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경쟁력이 없어서 다른 분야로 갈아타거나 혹은 다른 분야가 더 나한테 적성에 맞고 내가 더 거기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 발견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매번 채용이 열려 있는데 풍문으로는 그만큼 많이 그만둔다는 얘기가 있기에 관계자분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직도 많고 채용도 많습니다. 어느 회사나 다 비슷하고 배민도 많이 한다는 건 지금 배민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직원이? 700명? 거의 1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매일 나가고 매일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더 큰 회사들, 뭐 예를 들면 제가 다녔던 NC 같은 회사는 저희 있을 때 한 2,500명 정도 됐는데 매일 나가고 매일 들어와요. 회사가 문제가 있는 거냐?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그냥 그런 사이클이 있는 거죠. 그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되게 어느 회사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회사에 10명 있는데 막 매일 한 명씩 나가고 한 명씩 들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회사죠. 그런 회사는 피해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막 몇백 명 수준, 몇천 명 수준 회사에서는 사실 일상 다반사라서 그렇습니다. 2번 떨어졌대요. 2번 어떻게 지원하셨죠? 그쵸. 실시간으로 막 바뀌어요. 3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앱 디자인에 있어 대표 색상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민의 푸른색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글쎄요, 디자인팀에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민트색이 이제 대표 컬러였는데요. 지금 이제 블루 계열로 바꾸고 있거든요. 디자인팀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저 안 이뻐요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신입 개발자 혹은 주니어 개발자 이력서 포트폴리오상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요소나 들어가야 한다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기본 보는 스타일이라서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는 잘 안 봅니다. 오히려 제가 봤던 포트폴리오는 역효과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기본기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고리즘, 그죠? 뭐 이런 게 기본적인 거죠. 어이구. 그냥 CS 과목에서 배우는 것들, 최소한 전 그런 얘기를 해요. 자료구조, 컴퓨터 사이언스, 메모리, 네트워크 이런 흔히 말하는 기본이라고 이제 꼰대들이 늘 얘기하는 그런 거 막 백날 배워보라고 열심히 하라고 해봐야 사실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최소한 그런 걸 내가 언젠가 저 책을 한번 봐야 되는데라는 부채의식이라도 가져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은 못 보면 언젠간 볼 거야. 이런 부채의식이라도 갖는 사람이 아예 없는 사람하고는 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몇 년 지나면. 어떤 개발자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포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실제 5년차, 10년차 개발자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한데 자꾸 넘어가요. 그죠? 네. 오늘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다시 물어보셨는데. 5년, 이것도 다 케바케인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 3년차에 시니어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6년차인데 팀장 맡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10년차 훨씬 넘었는데 팀원인 분들도 있고,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오,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이걸 마지막으로 자소서에 입사 후 포부 또는 5년 후, 10년 후를 물어볼 때, 이거 똑같네요. 아까 그 얘기네요. 정말 많이, 그죠. 저희 학벌을 안 봅니다. 아마 공통 이력서에도 안 적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포트폴리오를 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포트폴리오면 요 정도는 기본기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전제로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인터뷰가 중요하다라고 이게 뭘까요? 이거는 모르겠네 무슨 얘기인지. 네, 여기까지 할까요? 이거 토크 콘서트가 된 느낌이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봐요. 더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